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죠. 배 위에 두 사람이 타고 있고, 갈매기가 하늘을 날고 있고, 또 마침 석양 무렵인 듯, 빛까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황홀한 풍경이죠. 오늘 장성남 시인의 배를 매매인데요. 자, 이 배를 매매를 통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이 장면처럼 아름답고 황홀한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겠지요. 사랑의 시작과 본질, 장성남 배를 매매 해설. 나 당신이 있어서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해요. 행복한 연인의 모습은 이를 뜻합니다. 사랑이란 배를 매는 것, 왜 그럴까요? 읽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장성남 시인의 현대시 배를 매며 해설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쉽게 말하면 핵심 정리 요약해놓는 것만 보고 문제만 푸는 사람은 100%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사랑과 인연의 의미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배를 밧줄로 매는 일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사랑의 본질을 사색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화자는 사랑이란 갑자기 날아든 밧줄을 잡아 배를 매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순간에 정할 수 없이 시작되며 배를 맬 때 배를 둘러싼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지듯이 사랑 또한 사랑하는 이를 둘러싼 세계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사랑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배라는 구체적 사물을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노래한 장성남 시인의 배를 매며 해설입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걸을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다. 장성남 배를 매며 해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자,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는 갑작스럽게 예측할 수 없이 사랑이 모든 계산대로 된 것은 아니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는 없이가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되는데요. 운율 형성의 기본은 반복과 변조가 되겠죠. 예, 이 시에는 여러 가지 반복되는 시어들인데 뒤에 가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없이가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고요. 등 뒤로 털썩, 털썩은 의성어죠.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음성상징어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음성상징어가 쓰이면 사실감, 현장감, 구체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밧줄이 날아와 나는, 자, 밧줄은 사랑의 대상과 맺는 인연이죠. 이 밧줄 때문에 그 배하고 내하고 지금 맺어지는 거죠.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뛰어갔다는 것은 이 밧줄이 싫으면 뛰어가지 않겠죠. 아마 반가워서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매거나 아니면 무엇인가에 끌렸겠죠. 자, 바로
이 배를 맨다는 것은 배가 바로 사랑하게 될 대상이겠죠. 사랑하게 될 대상이고 바로 사랑하는 이의 인연의 시작입니다. 배를 부두에 이제 매면서 인연이 시작되는 거죠. 이 시는 앞에 없이가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된다 했는데요. 맨다, 음이 다가 반복되면서 또 운율이 형성됩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 배가 만약에 빨리 들어오면 부서지겠죠.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이거는 여긴 또 다가 반복되네요. 반복되는 시어가 없이 다 반복되고요. 뒤에 또 것도 반복됩니다. 급하게 다가오면 부서지죠. 사랑도 그렇지 않을까요? 급하게 다가오면 부서질 겁니다. 그죠? 배가 다가오는 과정을 통해 사랑이 다가오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 형상화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의 특징을 선생님 뒤에 가면 설명해 놨는데요. 운문문학의 특징을 뒤에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강의에는 없지만은 PPT 자료에는 있습니다. 시의 특징을 운율, 그 다음에 함축성, 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운율은 반복과 변조에 의해서 나타나고요. 함축성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보이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그런 뜻이죠. 형상화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형상화입니다. 여기에 바로 사랑이 다가오는 과정을 배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죠. 자, 우연히 배를 메어본 화자의 경험입니다. 사랑은 여기 앞에서는 배인데 이제 사랑으로 확장되었죠. 배에서 사랑으로 사고가 확장되었습니다.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호젓한 부둣가에는 내하고 배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만남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고요. 사랑이 시작되는 공간이면서 사랑의 본질을 또 알게 되는 공간입니다. 별 걸을 일도 없으면서 넉넉히 앉았다가, 내가 사실은 배를 매기 위해서 부둣가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별 걸을 일은 특별한 일, 우연히 부둣가에 왔는데 배를 만나게 되었죠. 넉넉히 앉았다가는 사랑이 시작되기 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배가 들어와. 근데 배가 들어왔죠. 배는 사랑의 대상이 들어와서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다. 자, 던져지는, 사랑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이건 바로 예상치 못한 사랑의 시작이고요. 던져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던져지는 것은, 던져지는 사랑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것이 반복되네요. 이 시는 없이, 다, 것, 이것이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은 내 의지와는 관련 없다 이런 뜻이죠.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속성을 지닌 사랑이란 뜻이고요. 자, 없이가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되죠. 이제 반복되는 것은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이가 반복되고 다가 반복되고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배를 매게 되는 것, 것이 반복되고 운율이 형성되네요. 자, 우연한 것 같은 사랑도 운명적인 것이다. 갑자기 던져진 밧줄로 배를 매듯 갑자기 찾아오는 사랑이고요. 자,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배는 아마, 배가 이제 부도에 들어올 때는 잔잔한 바닷물 위에 들어오잖아요. 구름과 빛과 시간도 아마 아름다운 그 순간이겠죠. 그 아름다운 풍경과 시간과 함께, 이거는 바로 사랑하는, 배가 내가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사랑하는 일을 둘러싸고 있는 것, 사랑이와 관계되는 어떤 세계가 되겠죠. 떠 있는 배. 자, 배는 떠 있는 배인데, 이런 배는 어떻습니까? 구름과 시간과 배가 있기 때문에 구름과 시간과 빛이 아름답죠. 사랑하는 이와 관련된 것이라면 다 아름답겠지요.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네요.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나타내었으니까 이게 바로 형상화가 되겠죠. 배를 둘러싼 세계의 아름다움이고요.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자, 배만 매는 게 아니고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사랑의 대상과 둘러싼 세계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 관련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다. 바로 이거죠. 배를 메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 이것을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이다. 자, 이것을 처음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고요. 결국 사랑은 대상과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과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됩니다.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인다. 그러니까 아마 빛이 있다는 것은 밝다는 것이잖아요. 나는 그대가 있어서 밝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대상을 향한 나의 관심이고요. 울렁이면은 배는 바로 사랑의 대상이고, 울렁인다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니까 설렘, 경이로움입니다. 그죠? 자, 온종일 떠 있다. 온종일 떠 있다는 그것도 온종일 설레고 있다. 그대로 인해서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다. 그대가 설레면서 온종일 설레고 있다. 이런 뜻이죠. 최고로 행복한 사랑이죠. 나도 설레고 그대도 설레니까요. 사랑의 행복감과 설렘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자, 시의 특징 다시 이야기합니다. 운율감, 그 다음에 함축성 형성화인데요. 운율은 반복과 변조에 의해서 나타나고, 함축성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형상화는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미지로 표현되죠. 자,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는 배입니다. 장성남 배를 메며 해설이고요. 자,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서정적이고 또 생각하고 있죠. 사색적이고 사랑의 감정을 담았으니까 연정적이고 또 비유적입니다. 주제는 사랑의 시작과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고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자, 특징은 사랑이 시작되고 커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사랑의 본질을 그린 작품입니다. 비유적이죠. 자, 화자의 사색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했죠.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주제를 부각했다. 배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죠. 유추를 사용하여, 유추는 공통점이잖아요. 배와 사랑의 공통점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이 시를 감상하고 시상 전개를 고려하여 시적 의미를 정리해보자 했는데요. 시상 전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적 의미. 값싸게 날아온 밧줄을 잡아 배를 메게 되는 것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시작되는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구름과 빛과 시간이 배와 함께 맺어진다는 것은 사랑은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인 것임을 알려줍니다. 배가 온종일 출렁이며 떠 있으면 사랑으로 하루종일 마음이 설렌다는 뜻이고요. 자,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했는데요. 시적 화자가 있는 장소는 부둣가죠. 시적 화자가 하는 행위는 배에서 던지는 밧줄을 엉겹결에 받아 메었죠. 구름과 빛, 시간이 함께 있는 배를 바라보며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에 나타나는 운율 형성의 방법을 찾아보자 했는데요. 운율 형성의 기본은 반복과 변조입니다. 없이, 아무 소리도 말도 없이,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가 반복되죠. 하는 것,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배를 매게 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고요. 다, 맨다, 닿는다, 떠 있다, 의미 다가 반복됩니다. 자, 추상적인 것을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형상화입니다. 시각적 심상이 더들어진 부분은 바다 위에 조용히 떠 있는 배의 모습이 형상화된 3년과 5년이 됩니다. 다음 시의 함축적 의미는 배는 사랑하게 될 사람, 밧줄은 사랑의 대상과 맺는 인연이고요. 부둣가는 만남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자, 사랑이 시작되는 공간이면서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되는 공간입니다. 자, 구름과 빛과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둘러싼 세계가 되겠죠. 이 시의 화자의 정서는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죠. 나는 그대가 있어서 빛처럼 밝고 나의 밝은 관심 속에 그대는 온종일 설레고 있죠. 그 화자의 정서는 바로 최고로 행복한 사랑인데요. 화자의 정서는 행복하고
설렘이 되겠죠. 시조를 감상하고 서정갈래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인데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시조나 장성남 시인의 배를 매매는 전부 다 서정갈래입니다. 황진이의 다음 시조와 배를 매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인데요.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 모르더냐. 이 시라 하려면 가려만한 제구태야 보내고 그리는 적은 나도 몰라하노라. 아 내일이야 그렇게 될 줄 또는 그리워할 줄 몰랐다. 있으라 하려면 가려만한 제구태야. 요거는 있으라 하려면 가려만한 내가 구태야 또는 이미 구태야. 자 있으려면 가려면은 내가 구태야 보내고 임을 억지로 보내고 그리는 적은 나도 모르겠구나. 자 이미 구태야 가려만한 이렇게 대설할 수 있죠. 아무튼 보내고 나서 그리는 적은 나도 몰라 하노라. 내 마음을 담은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죠. 자 공통점은 사랑에 빠진 감정이나 이별 후에 느끼는 회한의 정과 같은 화자의 주관적 정서를 운율이 느껴지는 함축적 언어로 표현했다. 운율이 느껴지는 함축적 언어는 시의 특징이죠. 차이점은 운율은 배를 매매하는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면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내재율을 사용했고요. 시조는 일정한 소리의 단위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외재율을 사용했습니다. 어조는 배를 매매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어 사색적 어조이고요. 시조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후회하는 회한의 어조가 드러납니다. 자 구성과 전개인데요. 배를 매매는 총 5연의 구성으로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그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고요. 시조는 3장으로 구성된 단시조로 각 장은 자신에 대한 자탄, 자탄의 이유, 자탄의 심화라는 구조를 보이며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시와 시조를 통해 서정갈래의 특징을 정리해보자인데요. 시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 운율을 드러내고 있고 서정갈래 운율이 드러납니다. 다양한 표현 기법과 화자의 어조, 구성과 전개 방식을 활용해서 심상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문학 갈래입니다. 자, 배를 매매의 다음 부분에 대한 모방시를 쓰면서 서정갈래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표현해 보자인데도요. 여러분들도 뭐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죠.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있을 겁니다. 그죠?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운율과 심상, 정서의 표현 등 서정갈래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한번 적어보면 되겠죠. 자 모방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모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방시를 한번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선생님이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국어 공부 잘하는 법,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수능 내신 준비, 또 우문문학 공부 방법, 산문문학 공부 방법 등등 비문학 공부 방법까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겁니다. 꼭 한번 읽어보기 빌고요. 자 오늘 장성남 시인의 배를 매매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